신혼여행 마지막 날. 여보, 괜찮아 보이는 거 있어? 비안가 부모님 선물은 우리가 통일하기로 해서 고민을 덜었는데 문제는 설수연이야. 수연이 건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여보는 처제 선물 골랐어? 향수를 사줄까 뭘 살까 했는데 회사는 이 브랜드 립스틱을 좋아해서 이걸로 하려고. 그럼 아가씨 것도 같은 걸로 할래? 아가씨는 핑크빛 또는 립색을 좋아해서 회사랑 색상만 다르게 해서 포장하면 될 것 같은데. 대방에 립스틱만 몇십 개인데 또 립스틱을 사주면 반응 그닥일 것 같은데. 아가씨 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생각해봐도 쉽지 않나?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현금이지. 그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정 고를 게 없음 상품권으로 드리는 게 어때? 내 친구도 보니까 선물은 취향 탄다고 상품권 주니까 좋아했다던데? 그럴까? 어쨌든 챙겨주는 거니까 나라면 사실 어떤 건들 좋아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왕 취향을 맞춰주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수연이 상품권으로 해야겠네. 신혼여행 다녀온 후 다음 날. 야, 이거 아주 좋구만. 요즘 이슬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니들 덕에 귀한 걸 마셔보게 됐다. 친구들 놀러 올 때 어깨 좀 올라가겠어? 좋아하셔서 기뻐요. 저희 아빠는 아까 받아보고 바로 게시해야겠다며 뜯으시더라고요. 그치, 아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당신은 받아놓고 왜 말이 없어? 애들한테 고맙다고 안 해? 안 쓰던 것도 나랑 같은 스카프니? 네, 요즘같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한 환절기에 목에 액세서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외로 스카프가 활용도가 높거든요. 팔목에 팔찌처럼 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안사돈같이 바깥 외출 잦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나 이런 걸 굳이 사오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 멋쟁이들이나 활용 잘할 줄 알지. 난 거기에 받쳐 입을 트렌치 코트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거 걸치고 나갈 데도 없는데. 아유, 이런 걸 어디다 써먹어. 아무튼 나 생각해서 사온 거니 갖고는 있으마. 어쩌겠어. 다른 나라에서 사온 걸 환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애들이 주면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리 궁시렁대나 이 사람아. 애들 덕분에 당신이 절대 안 살 거 애들이 사준 건데. 누가 안 고맙대? 고맙다니까는. 그냥 난 이런 게 별로다 말도 못하나? 선물 받았다고 입마금하자는 거야 뭐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 전 오히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산 거였거든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거지 뭐. 수연이 상품권 주길래 나도 혹시 하고 기대한 건 있었거든.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 돈 들여 스카프라는 게 좀. 어머니도 내심 상품권을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몰랐네요. 그러게 다음엔 어머님이 선호하는 걸로 잘 골라볼게요. 그래도요, 어머님 드리고 싶다고 그이가 엄청 공들여 골랐어요. 그러니까는 뭐하러 이런데 돈을 쓰고 시간을 공들여 골라 고르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상품권 주면은 좋았을걸.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물로 사온 건데. 연전에 너무 돈 아깝다고 뭐라 하시니 나까지 민망한 기분이네. 저 사람 매장마다 다 돌면서 진짜 열심히 골랐는데. 언니, 근데 이건 뭐예요? 서프라이즈? 어머, 이게 여기 빠져 있었네? 제 동생 선물이에요. 오늘 동생이 지방 출장에 있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주려고 제가 따로 챙겨준단 걸 여기 넣어뒀나 보네요. 여기 브랜드 립스틱 괜찮죠? 그렇더라고요. 포에버 컨비던트? 이거 색상 이쁘네요? 그쵸?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쁘다. 이거 신상 색깔이에요? 아니요. 신상품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근데 난 왜 못 봤지? 이거 진짜 내 깔인데. 뭐지? 동생 선물이라는데 왜 자꾸 시선을 못 떼면서 날 쳐다보는 거야?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상품권이 최고지. 이걸로 가을 신상 립스틱이나 사야겠다. 그래, 현금이면 뭐 다 좋지 뭐. 네 선물이 제일 낫다, 야. 몇 개월 후, 시부 생신날. 언니, 왔어요? 아가씨 벌써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네, 오늘 여기 인근에 약속이 있었어서 밖에 있었다가 시간 붕 떠서 그냥 왔어요. 잘했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방금 통화했는데 주차장이라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대요. 그렇구나. 아, 언니. 그럼 나 화장실에서 손만 씻고 올게요. 그래요. 어머, 괜찮아요? 아, 룸이라 그런지 통로가 좁아서 파우치가 다 쏟아졌네. 아, 이거 섀도우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깨졌네. 어떡해요. 많이 깨졌어요? 일단은 닦고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언니, 거기 발밑에 립스틱 굴러갔는데 주워줄 수 있어요? 네. 이거 지난번에 제 동생 선물해줬던 그 립스틱이네요? 아가씨 결국 사셨구나. 네? 아, 네, 너무 이뻐서. 아, 그럴 줄 알았음. 그냥 같은 거 사드릴 거 그랬다. 그치, 여보? 그러게. 무튼 다 지난 일이니까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사주면 되지. 맞아요. 그럼 저 금방 다녀올게요. 마침 엄마 아빠 들어오시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그래. 아유, 근데 여기 엄청 좋구나. 입구부터 정장 입은 직원이 인사를 90도로 하는데, 아유, 나도 덩달아 허리가 숙여지더라. 이거 룸까지 새아가가 예약한 게냐? 네, 예전에 아빠 환갑을 가족끼리 여기서 한 적이 있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참 좋더라고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예약했어요. 그래, 그래. 늙은이 생일에 참 호강한다. 그럼 아가씨 오면 바로 코스 서빙 시작해달라고 할게요. 세상에나, 여기 디너 코스 가격이 15만 원씩이나 하니? 꽤 가격대가 있죠. 아버님 생신날 가족끼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아유, 이게 다 돈이 얼마야. 고작 한 끼 먹는 걸로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니? 그냥 미역국 하나 만들어 상 차리면 될 걸 굳이 여기까지? 어머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도 먹으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15만 원씩이나 되면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맛없으면 양심 없는 거지. 이 사람 또 이러네. 애들이 우리 위해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런 건데 뭐가 또 비딱해서 투정을 부려. 누가 투정을 부려. 입 떴다가 뭐해. 아쉬우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애들이 해주면 다도 없이 뭐 다 좋아해야 되나? 세아가, 난 너무 좋다. 이런데 초대해줘서 고맙다. 아휴. 2시간 후. 음료 다 나왔는데 다들 어디 갔어요? 아, 수연이는 잠깐 통화하고 온다고 했고 동현이랑 동현 아빠는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온다더라. 아, 네. 헐, 어머님이랑 이렇게 따로 둘이서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커피 드세요, 어머님. 그래. 아유, 기름진 걸 먹었더니 커피가 당기네. 영 입맛만 버렸다. 그래요? 잘 드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시나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 돈 주고 먹기 아까워서 먹은 거지. 미역국도 깔끔하게 끓이면 될걸. 굳이 전복에 너무 오버를 했더라. 대추는 좋은 거 샀는지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다. 너랑 나만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솔직히 난 사실 좀 너에 대해 우려스러운 게 있어. 어떤 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댁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선물도 잘 주고받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다고요? 그래, 돈도 펑펑 물 쓰듯 쓰는 것 같고
네가 아무래도 장녀라 그런가 보다 싶다가도 이제는 결혼한 입장인데 이제 결혼 안 한 동생이 맡아서 할 일을 네가 다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분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돈을 막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장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동생도 돈을 보태고 있고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결혼 유무와 큰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장녀 얘기를 꺼냈던 건 마지라에서 괜히 쓸데없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 부모 경주사를 동생보다 더 챙겨야 된다느니 맏딸은 살림 미천이니 그런 것들은 다 옛말이야. 아무리 딸이 최고로 안들 결혼하고 나서는 진정은 신경 쓸 거 없이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사돈 댁께서 그게 익숙해져서 너무 바라게 되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얼마나 골치 아프겠니? 굳이 우리 부모님만 콕 집어 말하시는 의도가 뭘까? 어떤 말씀이신진 잘 알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지나치게 맞이에 의지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란 말씀이신 거죠? 아, 우리한테까지? 아, 그래 뭐. 제가 아까 말했듯 지난번에 아빠 환갑 때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남편도 아버님 생신 때 해드리고 싶다고 했었어서 준비한 자리였어요. 뭐든 좋은 평만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나름 생각해서 준비한 걸 늘 아쉽다고만 하시니 솔직히 힘 빠지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모로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저도 첫째고 그이도 첫째다 보니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저희 재정이 지나치게 부모님을 많이 챙겨야 되는 걸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 때는 동생이 반씩 식사 비용을 부담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따지고 보면 아가씨인 오늘 아버님 생신 때 식사비나 선물 하나도 보태지 않았었네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어머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1시간 후. 뭐? 그래서? 아가씨 바로 오면서 그대로 대화 종결됐지. 어쩐지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더니 다 그런 이유에서였네. 에?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난 그냥 어머니 하는 말이 맞다고. 첫째만 앞으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 챙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한 것뿐인데. 아유 여보, 어머니 말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떡해. 말만 그렇게 하지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내심 바라면서도 괜히 퉁명스럽게 투정 부리며 튕기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지방분이시라 더 무뚝뚝하고 박하게 말하는 편이야. 그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좋으면서 괜히 그런 거야. 우리가 큰돈 쓰는 게 미안하니까. 근데 넌 그런 어머니한테 어머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챙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니. 매번 그런 식이니 그렇지. 솔직히 신혼여행 때부터 우리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마음에 든다 칭찬받은 적 있어? 오늘도 그래. 아버님은 뭐든 잘 드시니까 입맛 까다로운 어머니가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 계약한 거였잖아. 근데 돌아온 건 뭐야? 물맛이 왜 이러냐. 이 돈 주고 이런 거 사 먹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 김치가 제일 맛있다. 비싼 건 참 비싸면서 양은 개미 오줌만큼 준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을 하면 될 걸. 굳이 왜 준비한 입장을 이해 못하고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 세대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투른 것뿐이야. 지방뿐이라 표현이 날쌘인데 따지면 그래도 안 해준단 말은 아니지. 글쎄, 당장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님만 봐도 다 어머님처럼 말하는 거 아니란 거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어렵게 시작해서 받는 거에 익숙지 않은데도 내가 어머님처럼 그렇게 말하신 적 없어. 별말 없어도 표정 보면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더 해드리고 싶더라. 정작 생신 당사자인 아버님이 잘 드셔서 다행이었지만 아까 어머님이 음식 드시고 말 던질 때마다 눈치 보이고 혹여라도 직원들이 듣진 않을까 얼굴이 화끈거렸어. 어렵겠지만 이런 화법은 고쳐야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니까 무작정 감싸며 이해하려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중에 어머님께도 좋을 거야. 이건 자식 관계를 떠나서 1대1 관계에서도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불평 늘어놓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유연이 인색한 걸 무슨 불평이 많다고 그래. 그렇게 태어나신 분한테 우리가 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아, 내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나 어머님을 왜 그렇게 이해하려 편드는 거야? 솔직히 당신도 기껏 준비한 게 어머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마냥 좋진 않을 거 아니야. 이해하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엔 진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분이다, 이런 성격이다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늘 싸고 저렴한 것만 사보다가 좋고 고급적인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좋으면서 그런 거야. 어머니 말 거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 네가 괜히 빈정상할 일도 애초에 없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내가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을 아들인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표현 방법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별다를 게 없어. 우릴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구나. 고생했다. 하지만 다음엔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좋게 표현해 돌려 말할 수 있는 걸 이걸 어디다 쓰냐를 시작으로 준비한 사람 무한하게 만드시니 그런 거지. 그리고 어머님은 맞으라 해서 다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당신은 왜 먼저 나서서 뭐라도 하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해. 이런 게 싫다고 하시니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몇 개월 후 어머님 생신. 아가씨는 오늘 못 오나 봐요? 아, 요즘 연애 사업한다고 아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바쁘시다. 어머, 연애요? 하긴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때 남자친구 생겼다고 들은 것 같네요. 아, 그래도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모양인지 제법 건실한 사람으로다가 고른 것 같더라고. 나중에 우리 집에도 인사 한번 오기로 했어. 벌써요? 이러다 아가씨도 곧 국수 먹겠는데요? 그렇지. 35 넘기 전에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아, 우린 여기 앉으면 되나? 네, 아버지. 어여, 그냥 나가서 먹으면 될 걸 뭘 잘했어. 아가가 일하고 요리까지 하느라 욕받겠구나. 그 일도 같이 있어서 괜찮아요. 지난번에 식사할 때 보니 어머님이 기름진 거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담백한 요리로 준비해봤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차린 건 차린 건데 지난번 동현 아빠 생일 땐 한정식을 먹더니 난 그냥 생일 상차림이네. 내가 쟤한테 좀 뭐라 했다고 바로 이렇게 했구나. 네? 어머님 뭐라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아니다. 별말 안 했어. 어머니 케이크는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아우 됐어. 단 그게 뭐가 좋다고 케이크야. 난 케이크 잘 먹지도 않는데 너흰 못하러 그런 걸 사? 안 그래도 예약을 했는데 사장님 착오로 누락이 돼서 픽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바로 다른 케이크로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사지 말라고 하시니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할게요. 응 그래. 몇 시간 후.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이제 왔다. 그럼 푹 쉬세요. 제가 생일날 따로 한 번 더 찾아뵐게요. 그래. 참 동현아. 네? 너희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에? 아니요. 왜요? 아니 아버지는 한정식 집에 셔츠에다 바지까지 선물로 주더니만 난 집에서 밥 먹는 거에다 현금만 주니까 뭔가 좀... 어머니가 지난번 한정식 집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길래 집에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든 건 아닌데 섭섭하지.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애미한테 이 정도 대접밖에 못하나 해서. 그럼 말씀하시지. 엄마가 이전에 다은이한테 말했던 것도 있어서 저흰 조심스러워서.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참 나도 민망스럽지. 다은이겐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있단 말이야. 아우 걘 정말 융통성이. 제 부모한테는 안 그럴 거면서 그걸 나한테는 왜 그런데니? 제가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좀 답답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원 맏며느리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어머니 생신날 제가 따로 뵐 때 백화점 한번 가요. 그때 사고 싶은 거 사줘요. 그래 생일인데 현금만 받는 건 아쉽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한테 그 정도 낼 수 있지? 은근히 지 색시말만 듣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그러지 마세요. 결혼은 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와이프도 아닌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 1년 후 여동생 결혼식 직후.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결혼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었네. 나까지 웃느라 입에 경련이 올 것 같아.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쉬어야겠어. 그러죠. 당신 많이 피곤해? 운전 내가 해?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런 건데? 여자한테 축의금 했어? 응, 그게 왜? 그게 왜냐니? 여자가 우리 집 TV 사줬어서 우리도 TV 사준 걸로 대신하기로 한 거 아니야? 원래는 그게 맞았지. 근데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나? 따로 축의금 100만 원 넣었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건데. 뭐? 100만 원을 넣었다고? 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저자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100만 원 한 걸 왜 우리가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거지?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언니가 돼선 동생 결혼한다는데 TV에 축의금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아가씨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축의금 안 할 거야. 아가씨가 결혼식 축의금 안 했다고? 연이랑은 다르지. 여자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수연이 그에 비해서 턱없는 연봉을 받고 있잖아. 아니, 조금도 다르지 않아. 연봉을 누가 더 많이 받나를 떠나서 각 현재별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회사는 사실 TV 말고도 다른 가전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가 가전을 다 준비했다 하니까 모자란 마음을 축의금으로 보탰던 거고, 아가씨는 그때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유가 없어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고, 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한 적 없는데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그런 건 우리 생활비가 들어가는 건데 상의를 하고 해요.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내 돈이 들어갔어. 그럼 됐어? 아니구나. 그냥 회사한테 돈을 준 게 아깝다 느껴져? 회사는 아울렛에서 바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TV 사준 걸, 당신은 다 똑같은 TV라고 그중 같은 사양 중 제일 저렴한 TV 모델 없는지 찾아보더니 이젠 하다하다 축의금까지? 아까운 게 아니라 과하다 느껴지는 거지. 축의금을 하더라도 100만 원까지는 안 해도 됐다 이 얘기야.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선이 얼만데? 어디 드러나 보자. 안 그래도 네가 이것저것 더 해주고 싶다 해서 친구도 사줬고 살림살이도 몇 개 같이 골라서 보내줬잖아.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은 10만 원? 그 정도는 언니로서 사줄 수도 있는 걸 그걸 제한다고? 동생 결혼에 일일이 피곤하게 비용까지 따져야 될 일인가 이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잊었어. 이제 결혼한 이상 넌 누구의 맏딸이 아니라 우리 집 며느리라고. 언니라고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지. 근데 내가 해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돌려주고 싶단 건데 그래서 맏딸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웃기지 않아? 본인이야말로 어머니 아버지, 특히 네 어머니한테 뭐라도 못해줘서 안달 아닌가? 맏딸이기 전에 내가 며느리라고 했지. 그건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어머님 댁에 장남이기 이전에 당신도 우리 집 사위야. 그러니까 사위로서 우리 집에서도 잘해야 할 역할이 있단 얘기야. 설마 그 논리 나한테만 들이밀려는 건 아니지? 네가 가족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족한테 잘해주면 맏딸의 책임감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논리야. 만약 그런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실망스럽네. 이 케이스만큼 내로만불이 어디 있겠어? 당신이 가족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도 내 가족 소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축의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이 얼얼해. 1개월 후. 네, 김다은입니다. 언니! 아가씨? 언니, 요새 왜 이렇게 뜸해요? 집에도 오빠 혼자 보내고 뭔 일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 일이 몰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엔 회사도 안 나갈 텐데 얼굴 좀 보여주지 그랬어요. 나 언니 보고 싶었는데. 오빠랑 축의금 문제로 싸운 뒤에 계속 냉전이 계속돼서 대면대면해졌단 건 말할 수 없지.
그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 집에서 봐요.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그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소개요? 혹시 사귄다는 애인? 맞아요.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네? 언니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워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원래 애 가질 생각이니까 미리 속도 위반해서 가진다고 큰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결혼식도 서둘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예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직장도 그렇고 모은 돈도 없고 해서 상대 부모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거든요. 오빠랑 전 낳고 싶은데 헤어지라고만 하시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일단 아가씨 주말에 만나서 얘기해요. 어쨌든 다 같이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니까 거기서 머리 맞대보죠. 네, 언니. 그날 저녁. 수연이가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면서? 수연이에 대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 어제 일 있고 제대로 대화도 나눌 시간도 없이 바빠지다 보니 우리가 좀 소원해줘서 내가 말을 못 꺼냈다. 어제 축의금 100만 원 한다고 너한테 뭐라 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예민해졌어. 여보 말대로 동생이니까 그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어. 그래, 그거는 당신이 너무했어. 시가인 어떻게든 퍼주려던 사람이 내 동생 결혼식에서 은행 마냥 아깝다는 듯이 돈 따지고 화내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한테 똑같이 용돈 드릴 때 드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챙겨주고 싶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이런 문제 한 번 더 있으면 나 못 참아. 알았어. 미안해 여보. 그 주 주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수연이 남자친구 전혁입니다. 혁이라고 부르면 되려나?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장인어른. 그래, 혁아. 내가 이번 주 너희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이뤘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 거야, 들? 아빤 내가 말할 때 뭐 들었어요? 우리 결혼하고 애 낳는다니까? 인서가 낳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 사돈댁께서 강렬히 방대하신다며 아이까지 뵌 마당에 결혼 만대라니 심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희 부모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외동아들인데다가 부모님 속삭여 본 적도 없다가 이번에 결혼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 편을 들어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서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다만 제일 문제인 건 집입니다. 집이 왜? 저도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었고 수연이도 장인 장모님과 지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찮아서요. 제가 모은 돈이 있긴 한데 그걸로도 전세 자금은 정말 빠듯해서요. 이럴 때 수연이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면 반반으로 하기가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오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오빠 혼자 부담지게 하고 싶진 않은데. 참 난감하게 일이 꼬여가는구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 합가하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일단은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네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둘이서만 구해야 된다면 신혼부부 대출이나 다른 루트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요. 대출이요? 대출도 좋긴 한데 요새 금리가 좀 세긴 하죠.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로 봐둔 집은 있어? 네, 일단은 둘 다 서울이 직장이니 이 인근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부동산 둘러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네 보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나? 한 3억여 정도 됩니다. 최대한 예산 안에 맞는 집을 찾아야겠구먼. 여기 근처에 괜찮은 집이 몇 군데 봐놓은 게 있긴 한데. 동현아, 이리 와볼래? 엄마랑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좋아요. 뭐지? 왜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야? 1개월 후. 안녕하세요, 처남댁. 잘 지내셨죠?
메신저 창을 켜니 오늘 생일이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되면서 얼굴 자주 뵈게 될 텐데 처남댁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수연이한테 들어보니 좋은 분이라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저희 형제들끼리 따로 뭉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그때 감사의 의미로 형님네에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약하게나마 제 진심을 표하고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형님과 함께 즐거운 생일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 이게 뭐야? 웬 한우 선물 세트를 기프티콘으로 보내? 뭐고? 예비 신메부 있잖아.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한우 선물 세트를 기프티콘으로 보냈어. 그리고 조만간 밥 먹자는데 감사의 의미로 밥을 우리한테 대접하고 싶대.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그냥 고마운 게 없어도 예의상 그렇다 얘기를 한 거지. 앞으로 결혼하고 자주 볼 사이니까. 그런가? 암튼 집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고 한우 세트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네. 사막 갖고는 여기 전세는 구하기 힘들 텐데. 에이, 성인이고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이 설마 대책 하나 없겠어? 정 안 되면 대출 받겠지. 안 그래도 일 바쁜데 당신은 수연이 문제엔 전혀 신경 쓰지 마. 우리 서로 그러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어. 몇 개월 후. 장모님, 장인어른은 같이 안 오셨어요?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난다고. 끝나자마자 바로 온대네. 그러시구나. 아유, 어서 오세요, 처남댁.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는. 그래도 첫 신혼집 방문인데 어떻게 그래요? 아가씨, 신메부님 축하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제법 배가 나와서 서이기 힘들지 않아요? 네, 확실히 아들이라 그런지 체감상으론 더 무거운 기분이에요. 엄마도 오빠 뵀을 때 그랬었어요? 그랬었지. 그땐 병원에서 늦게 말해줘서 성별을 잘 몰랐는데도 시할머니가 단번에 아들이라고 맞춰서 신기했었더랬지. 어머, 진짜? 어떻게 한 거지? 임산부가 졸랑대지 말고 얼른 소파에 앉아. 어머님도 여기 옆에 앉으시죠? 그럼 아버님 오시기 전에 커피랑 과일 좀 드릴까요? 응, 그래, 좋지. 그럼 여보, 장모님이랑 처남댁 형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어. 내가 금방 과일 깎아올게. 같이 해요. 내가 뭐 도울 거 없어요? 그럼 과일 깎는 것만 도와주실래요? 수연이나 저나 과일을 잘 깎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럼요. 저쪽에 과도 있는 거죠? 네, 제가 드릴게요. 잠시 후. 부모님께서 허락하셨다 들었어요. 초반에 많이 불안해 보이더니 이제 두 분 아이 출산하고 셋이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맞아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한 아빠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집 관련 문제가 참 힘들었죠. 도대체 몇 개의 집을 봤는지 평생 볼 집을 다 본 기분이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예산 안에 좋은 집을 구하셨네요. 여기 역도 바로 근처고 공원도 있어서 시세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을 텐데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게 다 형님 덕택입니다. 네? 형님이라뇨? 저희가 대출 진짜 받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형님이 그러지 말라고, 시작하기 전에 빚쟁이 되는 거 아니라고 선뜻 1억을 내주셨잖아요.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그이가 1억을 줬다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고? 네. 오빠가 돼서 이 정도 금액은 지원 가능하다고 바로 주셔서 제가 얼마나 엄지척 그랬게요. 저남댁도 그렇고 형님도 참 시원시원한 성격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결혼한다 해도 절대 못 내놨을 텐데 대단하세요. 여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 말이야. 형님이 1억을 해주신 거잖아. 고인으로 돈 불렸다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거 너한테 쓴다고. 뭔 소리라는 거야. 고인이라니? 난 그런 거 할 줄 아이, 거짓말. 형님, 이번에도 저한테 종목 추천해준다고 1시간여를 통화를 했으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사람 돈 1억이 들어갔단 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심해부님이 말하기 전까지도 안 들켰음 계속 숨겼을 작정이었어?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다은아. 어쩐지 심해부님이 왜 내 생일에 느닷없이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나 했더니 다 받은 게 있어서 그랬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비밀 만들어선. 뭐야? 진짜 처남댁이랑은 말을 안 했던 거야? 왜? 여보, 언젠간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급하게 돌아가 보니 당신의 허락을 구하고 말 게 없었어. 단연코 당신한테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원래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대체 언제? 나 죽고 나서? 여보, 정말 최악이다. 당신이 코인을 하는 것도, 그걸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도, 심지어 그 수익을 숨겨서 동생한테 지원을 했다니. 아니, 당신 동생한테 1억을 줄 거였으면 대체 나한텐 왜 뭐라 했던 거야? 100만 원 갖고도 그렇게 지랄쇼를 했으면서? 1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것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해줘? 진짜 착한 오빠가 따로 없네. 참 좋겠어요? 돈 없다고 하니 1억 척척 내미는 오빠가 있어서? 언니, 이러니까 오빠가 말해주기 싫어했던 거예요. 오빠가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이에요? 솔직히 언니 동생분은 둘 다 언니가 준 돈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전 달라요. 막내인데다가 아직은 오빠나 부모님이 보살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간 애도 아이 맡길 기세네요. 맡겨야죠? 우리 엄마한테? 외벌이론 육아 못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뭐야? 나한테 일을 맡겨? 당연하지. 그럼 이 애를 누가 키워? 엄마랑 같이 키워야지. 아유, 이 찰떡선이 없는. 다음 날. 내가 분명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했지. 이제 너랑 다신 안 본다고. 김다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그럼 내 말이 장난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각자 관리하는 통장 까봤더니 월급 나한테 속여서 그 돈의 반은 엄마한테 보내드리고 반은 주식이랑 코인 하는데 쓰는 걸, 심지어 번 것보다 잃은 금액이 더 많단 걸. 알고 보니 수익 거둔 1억도 사실은 주식한다고 대출받은 금액이고 여지껏 그 대출금을 갚고 있단 걸 결혼생활 2년이 다 됐을 때야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신뢰감 훼손의 문제야. 다시 예전처럼 못 돌아가. 가족이 돈이 필요해서 돈 줬다고 이혼을 하자니. 참나, 이건 판사들도 웃어.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어. 넌 나한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네 멋대로 판단해서 돈을 준 거고 그 도리를 어겼어. 나란 존재는 싹 무시하고 오로지 당신 가족에만 온 신경이 몰두해 있잖아. 그런다고 알아줘? 너만 아등바등 가족 위하면 결국 가족들이 너를 택할 것 같지? 돈이 얼마나 부부 사이에 민감한 문제인데 1억이라는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덥석덥석 주는 남자랑은 더는 못 살아. 용납 못하고 너에 대한 신뢰도 박살났어. 지금도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본인 가족 수습에만 급급하는데 나중에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지. 아니 진짜 웃기는 여자네. 내가 뭐 여자를 만났어? 아님 가정폭력을 휘둘렀어? 동생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준 걸로 이혼 우돈이라니. 그 두 개만 제외하면 다 이해해도 되는 거라고 몰아가지 마. 배우자가 뻔히 싫어할 거 알면서도 상대를 기만한 행동 한 것 자체만으로도 넌 아웃이야. 그리고 정말 네 동생이 어렵다고 생각해? 매일 옷 사고 택배 시키고 꾸민 비용만 모아도 아파트까진 아니어도 빌라 정도는 샀겠다. 진정으로 동생한테 바래야 될 점도 모르고. 정 안 되겠다면 이제 오롯이 장남으로서 다시 살 기회를 마련해줄게. 너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들 부양하며 잘 살아. 진짜 이럴 거야? 이게 최선이야? 가족들 위하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다는데 도대체 왜? 아니, 넌 진정으로 가족한테 잘해주려는 의도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을 돕는 효자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정작 가족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당연해서 상처 주고 잘못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본인은 그 롤에 심취해 있으니까 꾸역꾸역 이해하려 들지? 네 가족이고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끝내자 우리. 마지막 제 말 한마디에 벙쪄있던 전 남편의 바보 같은 표정이 생각나네요. 이혼을 통보했지만 저렇게 앞뒤 분간도 없이 가족들에게 퍼주려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전 남편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협의 이혼을 마치게 되고 나서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은 전신 후의 이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불안불안했던 결혼 생활이 아이로 인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굴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부부 내부의 문제는 부부만 아는 것인가 봅니다. 제 사연 어떻게 잘 들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